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TV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김정은 위원장 사태에 대해서 예측하고 주장한 것이 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큰 탈은 없다. 제가 중국 당국이라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건재하다, 큰 이상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외신도 모두 다 중국이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의료진을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근거 없는 소리다. 중국은 파견한 적이 없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자는 저만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고들 평론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제가 말한 것이 둘 다 들어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북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일이라면요, 더욱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전달을 드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제 절견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제안 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멋있는 구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 하면 여러분들 민국 하는 거 아시죠? 자,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 여러분들은 민국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요, 그것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의 방한건입니다. 작년에 이뤄질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질 못했고요. 저는 민간인입니다만 어쨌든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10수년간의 중국 당국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또 제 개인 어드바이스도 요청을 받아서 들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무엇을 하면은 한국 민심에 중국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중국도 알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씩 불식시키고 조금 더 우호 관계로 다져져 나갈 수 있는지 한국인인 저의 얘기를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4월 달부터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당일치기 1박 2일 중국에 왔다 갔다 해갖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폐렴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작년 4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6월 달에 폐렴 걸려서 6월 초에 병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도 했고요. 입원하는 동안에 6월 9일 날입니다만 유튜브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9일이 되면은 2020년 6월 9일이 되면은 1주년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강 물론 국가기관에서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국가적인 현안은 논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가서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공공외교 측면에서 혹은 소프트 외교 측면에서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가깝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혹은 중국에 대해서 느끼게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안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 확실히 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도 상반기에는 쉽지 않지만 하반기엔 온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옵니다. 민간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분명히 그렇게 중국 당국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진핑 주석이 언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좋을지, 그 시기를 왜 그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주면요, 가능하면은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혹은 한국 사회가 더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진핑 주석이 언제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이, 그걸 갖다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근거가 있게 그래서 이게 이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중국 당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시면요,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서 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논의하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국민, 우리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무엇이 있을런지, 어디 가서 뭘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김어준 총수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 혹은 다스베이다 나가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런 데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주 작지만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해가지고 중국 측에 전달해서 가능한 한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은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신이 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관여할 수 있어? 이거 웃기는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 제가 한중 관계에 관련돼서 해온 일을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MB 정부 때 저도 그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MB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미국 일본으로 더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중 관계 되게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그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다수의 사람들하고 쭉 만나고 있다는 거 이미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 했죠. 사실 한미동맹 강화는 나도 한국인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20세기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의 산물.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것이 맞는데 참 유감스럽다 했더니,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표현 되게 좋다고. 그러면서 며칠 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 때 한국 기자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표현,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인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다음날 중국 당국자들하고 논의했던 당국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표현이 참 맞고 타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표현을 쓰기로 한 것이라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외교부 대변인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한 민간인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줄이야 하면서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동해병기와 관련된 것인데 중국 지도나 역사 교과서에는요 아직도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력 차이가 일본하고 한국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중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많이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제 나름대로 논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결국은 중국 당국에서도요 그렇다면은 한국인인 한 학자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 교수가 한국 정부에 얘기했고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혹은 한국의 국회에서 중국의 국회역인 전인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거기에 요청을 하면은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형태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8분 응선 정도는 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 당시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청각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너무 좀 그래갖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속상해갖고 우리 매스컴, 당시 상하이에 와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연합뉴스 특보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 2월 26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우수군 동해병기 연합뉴스, 우수군 동해병기 연합뉴스 이런 키워드로 치면요 2014년 2월 26일 날짜에 중국 당국자 한국이 요청하면 동해병기 검토 기류, 중국 당국자 한 요청하면 동해병기 검토 기류라는 기사라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해병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 한을 너무 많이 맛봤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주석 방한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한중 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이 항상 중요한 일 있으면 저랑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전 또 그때 중국 대학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만나기 훨씬 더 쉬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는 한중 관계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한중 관계 지금 좋으니까 다만 한국인들 뇌릿속에는 중국으로부터 역사적인 침략이라든가 6.25 때 우리가 쌓았던 것, 그 다음에 냉전 시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으니까 좋은 유대관계, 역사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도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명나라에 도움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그것은 역사적인 팩트지 않냐. 명나라 장술도 병사들도 와서 많이 죽었지 않냐. 그 다음에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를 중국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은, 광복군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는 것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도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긴밀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역사도 적지 않았음을 얘기해갖고 한국 사람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제안했는데,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제가 말한 이 제안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 거대한 나라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할지 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랬죠. 그때 제가 JTBC 그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 한중 방한과 관련된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갖고 토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우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많다고, 한국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자 중국으로 돌아오면은 멋있게 우리 축하연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드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는 중국은 뭐 우리가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배치가 그 배신감 때문에 분노했고 제재 조치를 취했고, 하지만 계속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면 중국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2016년 7월 달에 사드를 배치한 다음에 막 화를 내갖고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벌써 내부적으로는 2016년 10월 달,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안 된 시점에 사드는 한국의 무기도 아니고 또 한미 동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 어떻게 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상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안다. 하지만 절충안을 찾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인데 어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웃나라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로 상의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대화를 서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등 사드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아직도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 그것 때문에 아직 개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당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계속 드는데요. 우리 정부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중국은 2016년에 배치했으니까요.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니까 한중 양국에서 사드와 관계없이 대대적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많이 하자. 그것을 통해서 한중 양국은 이미 사드 문제에서 벗어났다, 극복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저는 우리 정부기관에 제가 아는 쪽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죠. 우리 정부기관, 아유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라는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그래서 2017년에요. 중국 당국이 얘기하는 것, 주한 중국 대사관이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함께한 행사는 2017년에 딱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2017년 국회에서 한중 청년 동행이라는 뭐 한국 청년 100명 정도 하고 중국 청년 100명 정도가 국회에서 모여갖고 우리 한중의 미래 시대인 청년들만이라도 너무 경직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도 축사를 해주시고 뭐 많은 국회의원들 참가했고 주한 중국 대사도 축사를 하고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주최한 겁니다. 그거 하나라도 좀 해야겠다.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것만이라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폐렴 걸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위해서 그때 준비를 했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 공장이나 다스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의견을 구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전달해갖고 한 8가지 정도를 압축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한국어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을 한두 개는 반드시 인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중국과 현대 역사와 관련된 장소 한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꼭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판판이라는 판다가 있습니다. 2017년에 죽었는데요. 이 판판이라는 판다는요,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입니다. 우리의 88 서울올림픽의 호두레와 같은 마스코트로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시진핑 주석도 펑리안 여사도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판판이거든요. 그 판판을 가지고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주는 그 동영상 선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것도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측에서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다렸고,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서부터 시진핑 주석이 되게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요, 2017년 12월 달에요. 그걸 기다렸는데 어떻게 안 왔냐. 그래서 내가 한국의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방중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누락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는 중국 측에서는 그것을 꼭 공공외교 차원, 시진핑 주석이 되게 좋아하니까 두 정상이 오찬이나 만찬 때 34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을 만들었는데요. 한 3분 정도라도 같이 보면서 시진핑 주석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것을 우리 대통령이 선물한다면 그것도 나쁠 것 없지 않냐. 그러면서 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서로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냐고 오히려 중국 측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민간인 제가 하면은 싫어하면서 공공기관인 당신들은 안 하니까 참 저는 답답한데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이와 같은 제가 해왔던 간단한 일만 보더라도 정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20년 언제쯤 우리나라에 오면은 좋을 것인지, 그 시기는 왜 그때가 좋은지, 그것과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중국의 그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방문해서 뭘 했으면 좋을 것인지, 다 된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타당하고 필요한 거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에 요청을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민심의 바람이다 라는 식으로 덧붙여 가지고요, 중국이 더욱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다 함께 멋있게 대한민국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